네, 안녕하십니까 모드게러즈 시청자 여러분. 정말 많이 봐주셔가지고 감사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요번에 찍을 내용은 미션 오일, 브레이크 오일, 디퍼런셜 오일 각 오일의 이제 역할이랑 교환 주기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교환이라고 이제 써져 있는데 보통은 차주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테크니션들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미션 오일을 빼보고 시운전도 해보고 교환도 해보고 그런 입장에서는 미션 오일 교환했을 때가 확실히 더 이제 부드러운 느낌을 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는 교환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는데, 라이프타임이라고 이제 미션 오일 펜에 아예 써있잖아요. BMW 같은 경우는 무교환 했을 때 뭐 증상이 있냐, 뭐 크게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뭐 나는 메이커가 무교환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메이커의 말을 믿고 교환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은 교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차를 좀 아끼시는 분 같은 경우는 한 8만 킬로대 한 번씩 교환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교환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제가 이제 데일리카로 캐딜락을 구매를 했는데 캐딜락 역시 무교환입니다. 근데 전 차주분이 15만 동안 미션 오일 한 번도 교환을 안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냥 안 가는. 그래서 저는 미션 오일을 교환하자마자 이제 엄청 부드럽게 변속되는 거랑 충격이랑, 그리고 이제 고회전 시켰을 때 고속 주행 때 확실히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미션 오일 무교환, 이거는 저희 같은 사람이 뭐 교환해라 마라 하긴 애매하지만 제 생각을 물어보신다면 교환이다. 무조건 교환이다. 그리고 오일 관리나 이런 걸 까다롭게 가져가는 게 혼다나 이제 토요타 브랜드들이, 그러니까 일본 브랜드들이 그런데, 지금 10단 미션 들어간 혼다 어코드 같은 경우도 미션 오일 교환 주기를 되게 짧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이전 모델 같은 경우 이제 CVT 미션을 혼다가 납품받아서 쓰는 때가 있는데, 미션을 납품하는 곳에서는 이제 10만마다 교환하라고 했는데 혼다는 교환 주기를 3만으로 잡아놨어요. 3만 킬로마다 교환을 하라고 했어요, 미션 오일을. 이게 메이커 뭐 제조사마다 다 달라요, 교환 주기가. 근데 평균적으로 이제 한 8만이나 10만에 ZF 기준, 그리고 DCT 미션이다 그러면 한 4만에서 5만 이렇게 교환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추천을. 근데 매뉴얼상으로는 DCT 미션도 한 7만, 6만 요 정도에 교환하라고 돼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좀 더 앞당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DCT 미션 오일 갈 때 습식 DCT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건식 DCT도 그렇고 그 클러치를 담당하는 영역이 따로 있어요, 오일이. 근데 그 클러치 액은 교환을 안 하고 기어 오일만 교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클러치 액을 꼭 같이 교환하라,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건 자동차 브랜드마다 다 달라요. 기본적으로 이제 감속 페달을 밟을 때 하이드로백이라는 장치가 있어요. 운전자가 받는 힘보다 2배 이상의 이제 압력으로 브레이크 캘리퍼에 압력을 전달하게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점차 점진적으로 없어지는 추세예요, 하이드로백은. 그거를 이제 ABS 모듈이랑 통합형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브레이크 페달이랑 모듈이랑 유압 라인을 없애려고 하는 추세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급발진 문제 때문에 이거를 메이커에서 쉽게 없애진 못할 거예요. 근데 없애려고 하는 추세이긴 해요. 그냥 가속 페달이랑 똑같이 전자식 스로틀이 시장에 처음에 도입했을 때 급발진 문제가 굉장히 이슈화 됐었거든요. 그 이유가 전자식 스로틀 방식 자체가 운전자가 원하는 가속도, 그러니까 가속도 값을 페달이 읽고, 스로틀은 운전자가 가속하고자 하는 그 욕구에 맞춰서 스로틀 밸브가 열리는 구조였어요. 열리는 양을 제한하는 방식. 내가 이제 입력을 살짝 밟으면 얘가 살짝 열리고. 근데 이게 이제 전자식으로 따로 이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나는 살짝 밟았는데, 아니면 나는 안 밟았는데 얘가 궤도되는 문제. 이 급발진 이슈가 터졌고, 이것 때문에 전자식 스로틀이 한때 이제 굉장히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사실. 근데 그마저 이제 붙잡을 수 있는 브레이크 장치마저도 이제 요즘은 바뀌어가고 있다. 근데 이건 일반 소비자분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브레이크 시스템의 하나의 장치였던 그 모듈이 거기서 이제 압력을 생성해가지고 이제 제동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있어요. 근데
하이드로백 같은 게 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정비하시는 분들이 봐도 아 얘는 하이드로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신형 G바디 BMW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시리즈 전부 다 그렇고 걔네들은 브레이크 캘리퍼를 교환하면은 이제 그 경고등이 떠요. 압력을 그때 베스터리 리셋처럼 압력을 리셋하라고 이제 리셋하는 방법이랑 그 방식이 나와요. 페달을 몇 초 동안 밟고 있어라, 어느 정도로 밟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제네시스 G90 같은 경우도 그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걔도 언뜻 보기에는 하이드로백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시스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듈에서 압력을 만들어내서 페달로 전달한다. 그래서 지금 막 조금 안 좋은 사고도 있었죠. 그 청주에 이제 브레이크 불이 나가지고 제동이 안 되는 거를, 그런 문제들도 보면은 일반 급발진 사고랑은 다른 형태의 사고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가속 의지가 100이다라고 차가 판단했을 때 브레이크가 옛날 하이드로백 시스템 같은 경우 작동하지 않아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별도의 진공 펌프가 달린 벨로스터 N이나 아반떼 N 그리고 제네시스 터보라인들 이런 애들은 별도의 진공 펌프가 있지만 옛날 그 이후 차들은 진공 펌프가 없어요. 그래서 엔진이 스로틀 바디가 딱 닫혔을 때 스로틀 바디가 닫히면은 이 서치 탱크 내에 있는 공기를 실린더가 자꾸 빨려고 하잖아요. 그 빨려고 할 때 진공이 생기는데 그 진공을 하이드로백이 일정량 저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저장하고 있는 진공을 가지고 차량을 제동하는 건데 그 저장되어 있는 진공의 양이 2번에서 3번 정도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없어져요. 그래서 가속 이제 스로틀 밸브가 열린 상태, 가속 시에는 브레이크를 아무리 강하게 밟아도 절대 휠이 락 걸리거나 제동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사고가 난 차량 같은 경우는 신형 시스템, 그러니까 운전자가 100% 제동 발판을 밟은 거예요. 제동 페달을 밟았기 때문에 하이드로백 시스템에만 의존을 했다면은 그 차량이 브레이크에 불이 나거나 차가 그렇게 막 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뒷 브레이크도 그렇고 앞쪽 브레이크도 그렇고 상당한 온도까지 올라가서, 그러니까 브레이크 디스크가 아예 녹아내릴 정도의 온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형 시스템들의 어떻게 보면 강점이에요. 급발진 상황이 발생됐을 때 무조건 세우려고 한다, 자동차는. 그래서 그 차도 막 그러니까 시속 200km까지 막 이렇게 속도가 올라가지 않았던 것도 이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하나의 장점이 된 건데, 이제 단점으로 보면은 이제 시스템의 신뢰도가 아직까지는 너무 낮다. 이 시스템을 100% 믿기에는 아직까지는 너무 낮다. 그리고 이제 박사님들이나 기술사, 차량 평가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제동 브레이크를 가져갔을 때 가속 페달을 동시에 이렇게 같이 밟았을 때 가속 페달의 의지보다 제동 페달의 의지가 더 강하다고 해서 악셀레이터에 신호를 죽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죽입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죽인다라고 이제 차량 설계사나 기술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정말 많은 차가 오잖아요. 롤스로이스부터 벤틀리, 페라리, 람보르기니, 에스턴 마틴, 뭐 전 세계 고급차는 고급차 다 온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고급차들이 항상 중요시하는 게 안전이에요. 안전. 사고가 나더라도 절대 운전자 다치면 안 돼요. 그리고 특히나 페라리가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오너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심지어 페라리조차도 시운전할 때 풀로 때리면 갑니다. 차 가요. 네, 가요. 갑니다. 롤스로이스 갑니다. 벤틀리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량을 기준으로 두 개를 동시에 밟았을 때 가속이 안 된다라는 거를 어떤 차종만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요즘 차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애매해요. 그 차량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세요. 두 개를 동시에 밟아보시면 차는 가려고 할 겁니다. 보통 옛날에는 케미컬이 좋지 않았어요. 브레이크 액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퀄리티가 떨어지고
브레이크 시스템에 이제 그 수분이 침투하는 걸 방지하는 그런 이제 마킹이나 이렇게 잘 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 차량 같은 경우는 3만마다 아니면 1년에 한 번 이렇게 교환하라고 돼 있었는데, 요즘 차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액 자체가 이제 케미컬 산업이 워낙 발전을 높게 하다 보니까 서킷 주행이나 정말 과격하게 하드 브레이킹을 자주 하는 이런 차량들 아니고서는 브레이크 교환 주기를 예전처럼 뭐 3만, 1년 이렇게 잡는 것보다 한 2년, 3년 이렇게 한번 교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전기차는 논외예요. 차량 자체가 워낙 무겁고 회생 지동으로 차를 세우기 때문에 브레이크 액이 작동을 거의 안 한다라고 봐야죠. 패드가 안 다니까 일단 5년 10만 탔는데 패드가 90%여서 이거 교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말이 많았는데 교환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열에 의한 변질이 됐기 때문에 패드가 90% 남았어도 교환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레이싱을 해보면 특히나 잘하는데, 레이싱을 할 때 브레이크 패드가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갔다가 드롭됐을 때는 이게 아무리 많이 남아있어도 재성능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패드를 그래도 3년마다 한 번씩은 2, 3년마다 한 번씩 교환해라. 그리고 브레이크 액도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한 4년, 3년, 4년 이렇게. 전기차로 막 레이싱을 하고 이러실 거면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브레이크 액은 요새 워낙 좋아서 브레이크 액 교환 시기도 브레이크 액통이 키포인트예요. 그 액통만 보면은 액 상태나 전반적인 브레이크의 지금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액통이 조금 오염됐거나 변질됐다 그러면 교환. 이렇게 냉각수랑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질문 잘했네. 잘했어. 근데 지금 이것도 하나의 키 포인트인 게, 원래 브레이크 액통의 F인데 내가 브레이크 액을 봤더니 로우에 찍혀 있어. 이거는 패드가 다 됐다는 반증이에요. 패드가 그만큼 소모돼서 캘리퍼가 전진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해야 된다라고 무조건 보시면 돼요. 로우로 찍혀 있다라고 보면. 근데 이거를 로우로 찍혀 있는데 보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비샵에 와가지고 캘리퍼를 이제 새 패드를 넣기 위해 뒤로 밀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액통으로 다 뿜어서 차체에 다 묻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액 함부로 보충하지 마시고, 액이 로우다 패드 상태를 점검하고 교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정비소 가서 빼보세요. 가끔 보면 브레이크 패드가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바깥쪽은 하나도 안 달고 안쪽만 닫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브레이크 액통에는 로우로 찍혀요. 그러니까 패드는 4개 새거, 이렇게 육안으로 보고 새 거니까 액만 보충 이렇게 하시면 위험합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이 고장났을 수도 있어요. 캘리퍼가 한쪽으로만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이건 정비소에 오셔가지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기어 오일이에요. 기어 오일. 디퍼런셜이 이제 차동 기어 장치를 말하는 건데, 이건 전륜에도 있고 뭐 후륜에도 있는 그냥 일반적인 기어 오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75W, 90 기어 오일은 점도 표기가 약간 달라서 7590이 보통 많이 쓰고, 저점도를 요구하는 차량들은 7580 이런 거를 씁니다. 근데 조금 특수 목적 LSD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의 차량들, 그런 것도 7580을 써요. 그게 이제 F바디 M4나 G바디 M4도 그렇고. 그러니까 LSD를 조금 더 자기네가 유효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전용 오일을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에 순정 오일이 뭐 한 18,000원, 2만원? 근데 합성유라고 해서 막 5만원 이런 거 엄청 비싸게 느껴지는데, 그게 딱 1리터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크게 막 부담 가질 정도의 금액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디프 오일은 좀 좋은 거 쓰셔라. 그리고 애초에 이게 7580 전용 미션, 전용 이렇게 LSD 제어용 오일은 순정도 막 5만원씩 해요. 디프가 생각보다 자동차에 달려있는 기관 중에 가장 뜨거워지는 게 디퍼런셜이에요. 전륜 구동은 상관이 없는데, 왜냐면 미션이랑 같이 통합되어 있는 형태라서. 근데 리어 FR 방식들은 디프 온도가 한 300에서 400도까지도 올라갑니다. 레이싱을 할 때. 이거 근데 일반인들도 그렇고 프로팀 메케닉들도 잘 몰라요. 디프 쿨러를 저는 무조건 달거든요.
디프 쿨러라고 이제 별도의 펌프랑 이제 별도의 이제 라디에이터를 장착을 해요. 저는 제가 만드는 모든 레이스카는 그걸 장착을 합니다. 왜냐면 디프 온도를 제가 직접 찍었을 때 330도까지 올라가는 걸 봤어요. 330도. 그래서 이제 오일을 넣었는데 기어 오일이 산화돼서 기화된다는 거를 처음 볼 수 있습니다. 레이싱 레구레이스의 이제 특성상 레구레이스는 그래서 가장 많이 퍼지는 이유가 그 디퍼런셜 기어가 박살나서. 근데 그게 보면은 가서 보면 쿨러가 안 달려 있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메케닉들도 디프가 뭐 뜨거워져 봤자지 했는데 그 LSD도 들어가 있고 차동 기어 장치도 있고 가장 큰 기어를 사용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 디프는 기어 대 기어 간 마찰이 아니라 선과 선의 마찰이에요. 이건 조금 이제 너무 깊숙한 내용이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선과 선은 이렇게 만나는 비벼지는 형태로 구동이 돼요. 그러니까 기어 대 기어면 이렇게 마찰돼서 이렇게 밀어내면 열이 그만큼 안 오르겠죠. 근데 이렇게 비벼지는 형태로 이렇게 선과 선으로 만나서 작동되기 때문에 오일 온도가 막 300도, 막 200도 막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래서 드리프트 하시는 분들도 아실 테지만 LSD 수명이 엄청 짧아요. 그래서 이제 쿨러를 별도로 무조건 달아야 된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닌 분들인데 스포츠카고 스포츠 주행을 조금 즐기신다 이러면은 디프 오일은 교환 주기를 엔진 오일 2번 갈 때 1번 정도 갈거나 아니면 저는 M을 아직까지 오너가 된 적이 없지만 제가 M을 산다면 저는 엔진 오일 갈 때 무조건 디프 오일을 같이 갈 겁니다. 디프 오일 그거 1리터인데 3만 원 아끼자고 그 LSD 박살나면 몇백만 원이 날아가는 건데 모터까지 박살나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3만 원 때문에 1,000만 원을 날리느니 그냥 저는 이건 교환 주기를 이렇게 따로 써놨는데 디프 오일 교환 주기는 저는 엔진 오일 갈 때 같이 간다. 근데 너무 비싸다. 금액적으로 좀 부담된다. 아니면 나는 그렇게 안 탄다. 출퇴근만 한다. 그럼 뭐 엔진 오일 2번 갈 때 1번 정도? 아니면 3번 갈 때 1번 정도? 왜냐면 안 비싸요. 그리고 좀 순정유로 쓰면은 리터에 뭐 2만 원, 3만 원뿐이 안 하니까 부담 없는 금액이니까. 그리고 디프 오일이 항상 뺄 때 보면은 여기 와서 디프 오일 교환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디프 오일 뺐을 때 안 까만 차가 단 한 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순정에 써 있어요. 10만에 교환하라고. 근데 그때 교환해도 되죠. 근데 그 전에 그 쇳가루가 디퍼런셜은 필터가 없기 때문에 그 베어링이랑 리데나나 이런 게 박살난 다음에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삼사 특히 디프에서 누유가 있다. 쇳가루가 그 리데나 고무를 다 이렇게 훑어가지고 리데나가 다 긁힌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 샤프트에서 오일이 새지 말라고 여기 오링이 있는 건데 이 샤프트랑 오링 사이에 쇳가루가 껴가지고 이 링이 찢어지는 거거든요. 링이 찢어지는 건데 이게 링이 찢어지기 이전에 이 샤프트에도 그 쇳가루가 이렇게 계속 돌았던 그 턱이 느껴져요.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그래서 이거 리데나를 교환해도 또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돈 3만 원 때문에. 그게 그래서 자주 교환해라. 부담되지 않는 하나. 제가 틀렸다라고 생각되면은 그냥 자신의 교환 주기를 지키면 돼요. 개인이 정하는 거고 개인이 메이커의 명시사항을 지킬 건지 아니면 나는 조금 더 앞당길 것인지 이거는 개인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테크니션이나 메케닉들한테 추천을 하라고 하면은 저는 디프 오일은 엔진 오일 갈 때 같이. 오일 교환의 중요성은 쉽게 말해서 수천만 원, 수백만 원짜리 부품을 단돈 몇만 원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고 빨리빨리 교환하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요즘 차들 엔진이 점점 더 비싸지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비싸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가솔린에도 DPF가 달려 있어요. GPF라고 하죠. 근데 그런 GPF도 지금 막 몇 천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 막 이렇게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오일 교환 하나 때문에 그 GPF도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488 챌린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